정부가 지난 12월 한국은행에서 5조 원을 또 차입했습니다. 이전 9월에 14조 원을 빌린 데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급전을 쓴 건데요. 이 방식은 정부용 마이너스 통장, 즉 한은 일시 차입 제도를 활용한 겁니다. 세금 수입과 지출 타이밍이 어긋날 때 단기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잠깐 빌렸다가 갚는 방식이죠. 문제는 이 시점에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겹쳤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군과 방산업체에 1조 3천억 원의 국방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편으론 5조 원의 급전을 썼다는 점이 논란이 된 거죠. 2025년 한 해 동안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금액은 총 164조 5천억 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이자로만 낸 돈도 1,58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12월엔 지출이 몰리는 구조라며 자금은 1월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재정 운영상 실수는 아니다. 단순한 회계 절차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나라 곳간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삼성동에 들어설 현대차 GBC 사업, 드디어 지상 49층 3개동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시와 현대차 그룹이 12년 만에 협상 마무리, 2031년 준공을 목표로 건축 허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당초엔 105층짜리 초고층 빌딩이었지만 설계 변경 끝에 49층 3개동으로 바뀌었고 대신 호텔, 공연장, 과학전시장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채워집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서울광장보다 더 큰 도심숲이 들어선다는 건데요. 1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은행나무숲, 공연장과 전시장 옥상에는 시민 정원까지 조성됩니다. 또 지하엔 그레이트 코트라는 대형 쇼핑 여가 공간이 들어서고 지하철과 영동대로 지하 공간, 전시장까지 연결되는 초대형 복합 공간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5조 2,400억 원, 서울시는 향후 생산 유발 효과만 513조 원, 고용 146만 명, 소득 유발 70조 원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동,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달라질 이 프로젝트. 서울에서 아파트 월세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숨만 쉬어도 월세 150만 원 현실이 됐는데요. KB 부동산에 따르면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131.2, 역대 최고치입니다. 월세 평균도 올랐어요. 1년 전엔 134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47만 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고 전세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로 올렸기 때문이에요. 정부의 규제도 한몫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전세 실거주 의무 강화, 이런 정책들이 전세를 더 어렵게 만들었고 그 결과 월세값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서울에서 살기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네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지을 땅이 있다고? 정부가 서울 강남 송파 같은 핵심 입지 국유지를 활용해 아파트를 짓겠다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습니다. 노후된 공공청사 위에 아파트를 올리는 방식인데요. 서울 관악세무서,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목동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입지 좋은 유휴 국유지를 복합 개발해 2030년까지 무려 3.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남 송파 등 알짜 부지도 포함돼 청년, 신혼부부, 서민층에게 실거주 위주의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거죠. 이번 대책, 주택 공급 물량은 20% 확대. 무엇보다 정부 땅이기 때문에 빠른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 하지만 착공은 2030년 목표라 당장 공급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그래도 서울 도심에서 이런 대규모 공급은 매우 이례적이죠. 강남에 살 수 있을까 고민 중이라면 이번 정책 꼭 지켜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퇴직연금, 이제 국민연금처럼 굴린다? 정부와 여당이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발표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이거 꽤 큰 변화입니다. 지금 퇴직연금은 대부분 원금보장형 상품에 몰려 있어 수익률이 정말 낮아요. 그래서 정부는 연금공단이 직접 운용사를 선정해 굴리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퇴직연금을 하나로 모아 큰 규모의 기금으로 굴리고 전문가가 대신 운영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익률도 오르고 은퇴 후 받는 돈도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물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처럼 운영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겠죠. 이번 달 안으로 실무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안이 발표된다고 하니 당신의 퇴직연금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꼭 체크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1월 한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대금만 무려 24조 원, 신용 융자 잔액도 28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 이 정도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고민되시죠? 외국인들은 5일 만에 3조 넘게 순매수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삼성전자는 팔고 SK 하이닉스는 사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선택적 매수, 즉 진짜 성장할 종목만 골라 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지면 작은 조정에도 주가가 출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올인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실적 중심 종목 투자가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지금 이 시장, 무섭지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고 석유를 가져올 것이다. 그냥 도와주겠다는 말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입니다. 하지만 정치 혼란과 경제 붕괴로 사실상 마비된 상태죠. 트럼프는 이 틈을 파고들어 우리는 이미 그들의 석유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1년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며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죠.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미국이 자원을 무기로 삼아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석유를 통해 유가를 낮추고 미국 경제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중동 러시아의 힘을 견제하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전략 성공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1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시가총액에서 애플을 제쳤습니다. 6년 만의 일인데요. 그 이유? 바로 AI 때문입니다. 구글은 AI 모델 제미나이 3를 성공적으로 출시했고 사용자 점유율은 무려 5%에서 20% 이상으로 폭등. GPT 점유율은 87%에서 65%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이제 오픈 AI vs 구글의 양강구도로 바뀌고 있어요. AI를 제대로 활용 못한 애플은 시리 신버전 출시도 미뤄지며 존재감이 뚝 떨어졌죠. 그 사이 구글 주가는 치솟고 시총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누구냐고요? 당연히 AI 시대의 왕, 엔비디아입니다. 시총 4.6조 달러로 구글보다 7천억 달러 앞서 있죠. 그래서 요즘 이런 말도 나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선 2등 싸움, 그냥 귀엽다는 가죠. AI 경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1월 국토부가 대형 혜택 하나를 터뜨렸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겪는 가장 큰 고통, 바로 초기 자금 부족이죠. 그런데 이제 이자율 1%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초기 사업비 융자 이자율을 1%로 낮춘 특별 상품을 내놨습니다. 운영비, 총회 개최비, 용역비 등 사업 초기 필수 비용을 아주 싸게 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심지어 보증료도 80%나 깎아줍니다. 예산은 총 422억 5천만 원. 선착순이라 늦으면 못 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정비사업 속도를 확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수싸움이에요. 97 공급 대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핵심 카드인 셈이죠.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는 분들 혹은 조합이나 추신이 관계자라면 지금 바로 기금도시 재생 포털 확인 필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생에 국평 사기는 글렀다. 이 말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국민평형 전용 84제곱미터 평균 분양가가 19억 원을 넘었습니다. 한 달 전엔 17억대였는데 한 달 새 7% 넘게 오른 거예요. 심지어 전국 평균도 7억 원을 처음 넘겼습니다. 지방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대전, 울산에서도 84제곱미터 분양가가 9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더 작은 평형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59제곱미터짜리 아파트 분양가가 14억을 넘긴 게 그 증거죠. 더 큰 문제는 공급. 분양가는 치솟는데 공급은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어요. 2025년 전국 분양 물량은 겨우 11만 가구. 명백한 공급 절벽. 집값은 앞으로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비싸도 집은 없고 집은 없는데 점점 더 비싸지는 시대. 84제곱미터가 국민평형이라던 시대는 이제 교과서 속에나 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계약금 2배 드릴게요. 계약 없던 걸로 하죠. 서울 집값이 오르자 집주인들이 돌변하고 있어요. 계약금 받고 팔기로 했던 집인데 신고가가 나오니까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배액 배상, 계약금 2배를 돌려주면 계약을 깨도 되니까 5천만 원 받았으면 1억 주고
그만합시다 하는 거예요. 한 직장인은 2천만 원 계약금 보냈는데 며칠 뒤 집주인이 4천만 원 주겠다며 계약 파기 요청. 이유요? 집값이 1억 넘게 올랐거든요. 요즘은 매수자도 대비해 계약금을 20에서 30%로 높이거나 중도금 빨리 놓자고 애원하기도 합니다. 계약 파기 못하게 만들려는 거죠. 집주인은 아예 계좌를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좌 알려줬다가 계약금 들어오면 골치 아프니까요. 계약 썼을 때 특약사항 꼼꼼히 체크하고 중도금 시점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돈도 시간도 날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삼성전자 20만 간다. 개인 투자자들 2조 원 넘게 삼성전자 쓸어 담는 중. 근데 외국인은 전혀 다른 종목 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건 셀트리온. 기관은 무려 6일 연속 한화오션. 공매도는 급증. 코스닥 공매도 잔액만 5.8조 원, 사상 최대. 지수 급등과 밸류 부담으로 공매도 세력 움직임 커지는 중. 지금 큰 손들은 실적주로 피신 중입니다. 방산, 조선업종. 특히 트럼프의 국방 예산 확대 발언, 캐나다 잠수함 60조 수주설까지 겹쳐 방산주는 실적 기대감 상승 중. 지금 시장은 반도체 쏠림과 실적주 분산 전략. 여러분은 어디에 베팅하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부모들 사이에서 300만 원짜리 애기 헬멧 진짜 난리 난 거 아세요? 하루 20시간 착용, 애기 머리 예쁘게 만들어준다고 두상 교정 헬멧 한 개에 200에서 300만 원대 고가. 머리 눌림 증상 사두증이 늘면서 치료가 필요한 아이가 아닌데도 미용 목적으로 헬멧 착용.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선 인증글 폭주 중. 근데 문제는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착용은 오히려 독이라고 말해요. 영리한 사두증은 베개나 자세 조정으로도 개선 가능. 생후 3에서 15개월 사이 하루 20시간 착용해야 효과 있는데 과도한 착용은 아기에게 스트레스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예쁜 두상이냐, 과잉 교정이냐. 정답은 전문가 진단 먼저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금값이 미쳤죠? 그래서 금 사려는 사람들도 팔려는 사람들도 줄을 서고 있는데요. 근데 진짜 금이라고 믿고 산 게 알고 보니 가짜 금이라면? 최근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에서 텅스텐이 섞인 가짜 금이 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텅스텐은 밀도와 색이 금과 거의 똑같아서 레이저나 엑스레이로도 구별이 어려워요. 심지어 녹여보기 전까지는 전문가도 감별이 어렵다고 하죠. 어떻게 들키냐고요? 완전히 녹여서 성분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데 그럼 이미 감정도 불가능. 그래서 요즘 금은방에서는 무조건 녹여서 감정하겠다는 조건 아니면 감정 자체를 거절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종로 금시장은 지금 초비상 상태.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금테크하려면 이제 감정보다 인내심이 더 필요할지도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귀금속 시장에선 텅스텐이 섞인 가짜 금괴 유통으로 감정원과 금은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겉은 진짜 금처럼 보여도 속은 완전히 다른 금속이죠. 텅스텐은 금과 밀도 19.25와 19.32가 거의 같아 무게와 크기만으론 간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금 기술이 발전하면서 색상, 질감, 외관 모두 정교하게 위조돼 일반인은 물론 비파괴 검사로도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감정소에서는 XRF 분석, 초음파 검사, 정밀 밀도 측정 등을 통해 내부 재질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할 수 있는 1차 감별법은 자석 테스트, 금은 자성이 없습니다. 흠집 검사, 금은 부드러워 손톱에도 긁힙니다. 열 전도성 확인, 금은 빠르게 열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고가 금괴 거래는 반드시 전문가 감정이 우선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감정서 없이는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돌잔치 호텔에서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닙니다. 1,000만 원짜리 돌잔치, 예약조차 힘들 정도로 인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5성급 호텔 돌잔치는 단순 연회장이 아닙니다. 숙박, 전문 사회자, 포토 테이블, 영상 촬영, 체험 프로그램까지 프리미엄 기획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이 수는 줄어들었지만 한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호텔 돌잔치 예약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소규모 연회도 수백만 원, 대형 연회장은 1,00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런데도 주말 일정은 순식간에 마감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 양상은 소득 수준에 따른 양극화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위 20% 가구의 문화비는 하위 20%의 6
5배 이상. 소중한 기념일이 위화감이 되지 않도록 가치 있는 소비와 공적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재건축 현장, 지금 고금리 추가 이주비 때문에 조합원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대출 규제로 기본 이주비 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조합들이 제2금융권 고금리 이주비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자율은 기본 이주비는 연 3에서 4%, 추가 이주비는 연 6에서 7% 수준, 4년 사용 시 이자만 2,400만 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이 고금리 자금이 없으면 이주 자체가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실제로 노량진 1구역에선 조합원 65%가 기본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금융비용이 결국 일반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주비 규제, 고금리 이주비, 분양가 상승, 공급 지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원한다면 이주 단계만큼은 규제를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집 팔아야 해요? 아니면 그냥 버티는 게 나을까요? 다주택자분들 요즘 머리 복잡하실 겁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끝날 예정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집을 팔아도 세금 폭판 안 맞지만 유예가 끝나면 세금이 최대 82.5%까지 뛰어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억 벌면 8천만 원 넘게 내는 셈이죠. 정부는 아직도 연장할지 말지 검토 중이란 말만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집을 팔아도 잔금까지 2, 3개월이나 벌리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더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 집을 팔지 아니면 그냥 들고 버틸지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 의견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전세 살고 계신가요? 곧 전세 대출 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정부가 고액 전세 대출부 DSR 규제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SR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내가 버는 돈 대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 비율이 40%를 넘으면 대출이 안 나오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세 대출은 DSR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고액이면 포함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무려 GDP의 89.7%,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경제가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사는 실수요자들까지 규제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전세 대출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보증금 이제 집주인이 아니라 보증기관에 맡긴다고요? 세입자랑 집주인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정부가 전세 신탁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낸 전세 보증금을 허그 같은 보증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인데요. 이 제도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이 확실히 다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일부가 미리 맡겨지니까 전세 사기 났을 때 바로 돌려받을 수 있고 거래가 더 투명해진다는 점에서 안심이죠. 하지만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서 제한적인 보호만 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은 어떨까요? 보증금을 일부만 맡기면 보증보험 수수료가 줄어들 수 있어서 경제적인 이점이 생기고 세입자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어요. 반면에 보증금을 직접 운용할 수 없고 신탁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라고 느껴질 수도 있죠. 전세 신탁, 과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